정희 씨, 민재가 내 아들입니까? 30년 만에 재회한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고백합니다. 그래요. 민재는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이 떠난 날 내 안에 남은 사랑이었어요. 30년 동안 몰랐던 진실.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30년 만에 재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60층 높이의 도윤산업 빌딩이 회색빛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최고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앉아있는 남자의 표정은 어딘가 공허해 보이죠. 강도윤, 68살. 사람들은 그를 철강왕이라 불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이 거대한 제국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선 성공한 자의 여유나 만족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건 오직 외로움뿐이었어요. 회장실 책상 위엔 각종 서류와 함께 몇 개의 약병이 놓여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평생 술을 벗삼아 살아온 대가였죠. 의사는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도윤은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죽어야 할 이유도 그에겐 없었으니까요.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 한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을 10년 넘게 보좌해온 그는 회장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히 그가 왜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는지, 왜 한 번도 진심으로 웃지 않았는지를요. 회장님,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셨습니다. 한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지나가는군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한민수는 도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인 은색 액자. 그 안에 담긴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옷차림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어요. 회장님, 한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분을 잊지 못하시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도윤은 천천히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윤정희. 그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도윤이 지금껏 쌓아올린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를 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부와 명예는 그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고 있었죠. 68살 철강왕이라 불리는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미소를 바라보던 도윤의 눈앞에 30년 전 풍경이 펼쳐집니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죠. 1985년 봄. 그때 도윤은 38살의 재벌 2세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철강 공장을 물려받아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였어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청년 사업가였지만 정작 본인은 그 화려함 속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공장 시차를 나갔다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일하던 윤정이었죠. 소박한 앞치마를 두른 채 배식을 하던 그녀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미소를 건넸어요. 도윤은 그 미소에 넋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재벌집 도련님이 식당 아주머니에게 관심을 가진 거였죠. 하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도윤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가식 없는 웃음과 순수한 마음이었죠. 정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도윤이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봄이 왔나 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공장을 찾았고 윤정이는 그런 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신분의 차이는 컸지만 사랑에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석 달 후 도윤은 부모님께 윤정이를 소개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대뿐이었어요. 미쳤구나, 강도윤. 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누군데 식당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냐? 어머니는 더 냉정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를 정리해. 안 그러면 너도 이 집에서 나가.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윤정이를 만나러 갔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단칸방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어요. 도윤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윤정이는 없었죠. 나중에야 도윤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녀를 강제로 내쫓았다는 것을, 시골 어딘가의 정신병원에 가둬버렸다는 것을요. 도윤은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을 저주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정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다시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죠. 그의 인생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38살에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그는 68살까지 혼자 살아왔던 거예요. 현재로 돌아온 도윤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는 여전히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머리는 희끗해졌고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졌죠. 하지만 그의 가슴속 그리움만큼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윤은 거래처 사장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였지만 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를 그곳에 앉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떠들었고 웃었고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저 무표정하게 앉아 술만 마셨어요. 밤 11시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신장이 안 좋은데도 계속 술을 마시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밤을 견딜 수가 없었죠. 한민수가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15분 후 도착한다는 안내 문자가 왔어요. 도윤은 차가운 가로등 아래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흩어져 갔죠. 잠시 후 대리운전 상호가 붙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어요. 깔끔한 인상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대리운전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민재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는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죠. 백미러로 비친 도윤의 모습을 보며 민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재벌 회장을 볼 일이 있을 리 없었죠.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스쳐 지나갔고 늦은 밤의 서울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어요. 문득 백미러에 비친 운전기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어요. 저 눈빛, 저 눈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평생 기억해온 그 눈빛이었죠. 이상하게도 도윤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눈두덩이, 코선, 인매까지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눈빛이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이를 닮았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민재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윤의 집이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돌아서서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은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이상한 떨림이었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재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요. 회장실에 출근한 도윤은 곧바로 한민수를 불렀습니다. 비서는 평소와 다른 회장의 표정에 놀랐어요. 무언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죠. 민수 씨,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대리운전 기사 민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신상을 알아봐 주시오. 한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대리기사의 신상을 알아보라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네, 회장님. 곧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시간 후 한민수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민재 30살.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민수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윤정혜 씨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윤정희. 그 이름이 귓가에 메아리 쳤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윤정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민재의 어머니라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주소. 도윤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소가 어디요?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한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시오. 그리고 차를 준비해 주시오. 1시간 후 도윤은 장위동의 낡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그가 이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2층짜리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을 올라 203호 앞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윤정희. 30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도윤이 사랑했던 그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윤정이가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도윤 씨, 정희 씨,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게 전해졌으니까요. 들어오세요. 윤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 들어온 건 작은 방이 아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윤정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아파 보였어요. 도윤은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윤정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왔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나는 여전히 그때 그 자리였어요. 민재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는 제 모든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세상의 선물이죠. 그 말의 의미를 도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30년 만에 다시 잡은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윤정희와의 재회 후 도윤은 매일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30년의 공백을 메워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회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윤정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민재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도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민재와 마주쳤어요. 민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만났던 그 회장님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강경화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용은?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번 돈은 한 달에 200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3천만 원은 그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도윤은 당장 병원비를 내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민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직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며칠 후 도윤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거였죠. 회장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윤정이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기증자를 찾아주시오. 도윤이 한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소. 한민수는 곧바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신장 기증자를 찾습니다. 사례금 1억 원. 광고는 다음날 아침 신문에 실렸어요. 그날 민재는 새벽부터 일을 나갔습니다. 대리운전 일이 끝나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며 우연히 신문을 봤어요. 그리고 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신장 기증자 모집. 사례금 1억 원.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1억 원이면 어머니 병원비와 앞으로의 생활비까지 충분했어요. 하지만 신장을 기증한다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병실에 누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이는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민재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날로 야위어 갔고 병세는 악화되고 있었어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장 기증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전화를 받은 건 병원 코디네이터였습니다. 네, 신청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 이식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혈액형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기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설령 그것이 자신의 신장을 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다음 날 오전 민재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식센터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민재 씨,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체열실로 들어간 민재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는 특수 검사까지요. 검사는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적합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그는 적합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민재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적합하십니다. 민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조직 적합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는 부자지간에서나 나오는 수준입니다. 민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수술은 언제 합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입원하시면 됩니다. 사흘 후 민재는 입원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도 같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층, 다른 병실에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재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윤정이는 많이 야윈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재야, 너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민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만 빨리 나으세요.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와 도윤은 거의 동시에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집도인은 최고의 실력자였고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재의 건강한 신장이 도윤의 몸으로 이식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사흘 후 도윤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백색 천장이 보였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곁에는 한민수가 앉아 있었죠.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한민수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증자분 덕분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요? 병원장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민재 씨라는 분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조직 적합도가 98%입니다.
병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는 부자 관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혹시 이민재 씨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재. 그 이름이 뇌리를 스쳤어요. 그리고 윤정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제 모든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세상의 선물이죠. 설마.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몸이 조금 회복된 도윤은 윤정이의 병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왔군요. 윤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도윤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가 내 아들입니까?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는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이 떠난 날 내 안에 남은 사랑이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게 된 날부터 도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도윤은 조용히 윤정희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고 모든 비용을 부담했죠. 윤정희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도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윤정희의 병세가 호전되었어요. 새로운 치료법과 약물이 효과를 보인 거였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죠. 회복실에서 민재도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장 하나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했어요. 무엇보다 1억 원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었죠. 어느 화창한 가을날 윤정희의 퇴원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로비는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어요. 민재는 어머니의 짐을 들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도윤이 서 있었어요.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민재를 보자 천천히 다가왔죠. 회장님. 민재가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도윤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윤정이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도윤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재야. 윤정이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민재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윤정이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시다. 순간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온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그것도 저 유명한 강도윤 회장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몰랐던 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민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기쁜 건지,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이 기증한 심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친아버지였다는 것이요. 그것 참. 민재가 쓰게 웃었습니다. 기막힌 인연이네요. 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아서 미안해. 도윤도 민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8살의 재벌 회장이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용서해다오. 아버지 노릇 한 번 못한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아들의 용서만이 필요했습니다. 민재는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고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세 사람에게도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려는 듯 민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는 어때? 도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민재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특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달랐어요. 정당한 면접을 보게 했고 민재는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했습니다. 도윤그룹 기획팀 대리로 발령받은 날 민재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윤정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에선 기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윤정이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기적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난 것이라는 걸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소박한 한정식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집했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윤정이가 좋아하는 동네 식당이었어요. 도윤은 윤정이의 이런 소박함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민재가 아버지 그릇에 반찬을 올려놓았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그에겐 기적 같았어요.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당신, 윤정이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30년을 헤맸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소. 윤정이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때 그 눈빛이에요. 순수하고 따뜻한 눈빛이요. 민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 그리고 혼자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이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어때? 우리 셋이 여행 좀 가보자. 좋아요, 아버지.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죠. 우리 셋이서 가요. 저녁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걸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했습니다. 도윤과 윤정이가 손을 잡고 걷고 민재가 그 옆을 걸었어요. 때로는 민재가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고 도윤과 윤정이도 함께 웃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멀어졌던 운명이 다시 만났습니다. 아픔과 슬픔, 그리움과 후회를 지나 마침내 사랑이 승리한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행복했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